네, 어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또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전체적으로 부진합니다. 지금 중국 증시 소폭 내리면서 출발된 모습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중국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홍성진 주임입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전 세계 195개국이 12일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 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 협정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31쪽에 달하는 최종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고, 둘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앞당기며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5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간 균형을 유지하고, 네 번째로 2018년 이후부터 당사국의 탄소 감축 약속 이행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20년부터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최소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18조 원 가량의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명시되어 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첫 번째 기후변화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보면은 거래량은 91억 톤이었고 거래 금액은 총 54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현재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제는 글로벌 최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며 2013년에 전 세계 거래의 98%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었는데요. 많은 금융기관들이 광범위적으로 탄소 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새로운 탄소 배출 관련 금융 상품과 그리고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 관련 파생 상품은 정부를 도와 탄소 배출 감축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보면은 중국은 환경 오염 시태는 상당히 심각을 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그리고 칭화대학 공동 연구에 따르면은 중국 500개 도시 중에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대기질 표준에 부합하는 도시는 1%가 못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대도시의 대기 오염이 심각한데,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1월 한 달 동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불과 5일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중국이 이제 약간 탄소 배출에 관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1년부터 중국은 7개 지역에서 탄소 배출 시범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8월까지 총 4,209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총 거래 금액은 2억 달러에 육박을 하였고, 시범 거래는 올해까지이며 2017년에 국가 탄소 배출 거래 체계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 거래 시장의 규모는 향후 1,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의 탄소 배출 거래 시장이 구축이 됨에 따라 친환경 장비, 제조, 환경 보호, 청정 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게 베이징이 지금 스모그가 너무 심각한데 또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뭐 휴교령도 내려지고 그만큼 지금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차 5개년 계획에도 이렇게 이 미세먼지 감축 이런 부분들이 의제로 좀 들어가 있고, 정부의 예산 편성안을 보더라도 이 대기오염 관련돼서 환경에 많은 이 투자가 좀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살펴봐야 될 그 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비달 환경보호입니다. 코드 번호는 600552입니다. 비달 환경보호는 1970년대 저장성 그리고 주지시에 설립된 환경설비 관련 국유기업으로 최대 주주는 비달 집단 유한공사로 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는 변공 재무 유한 책임공사로 3%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 유엔이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으로 급부상하기 전에 이제
유엔의 지원 하에 설립된 전기 집진 설비 연구소의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최초로 그 재지 공정용 전기 집진기와 그리고 50메가와트 화력 발전소용 전기 집진기를 개발을 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환경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과 더불어 레코드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비달 환경 보호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달 환경 보호는 집진 설비, 탈황, 탈질 설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설비는 주로 화력 발전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4년 기준으로 집진 설비는 77%, 탈황 설비는 10%, 탈지 설비는 9%의 매출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비달 환경 보호는 화력 발전소용 집진 설비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전체 집진기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600메가와트급 화력 발전소용 전기 집진기에서는 3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1000메가와트급 화력 발전소용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70%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기술력이 필요한 대형 설비 부분에서는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14년 신규 수주가 50억 위안 정도로 달하고 올해는 70억 위안 정도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하게 신규 수주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전체 집진기 설비 시장에서 점유율이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주가 추이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기오염 전문 기업이죠. 이제는 뭐 종합 환경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환경 기업하면 오늘 이야기가 되는 이 비달 환경 보호 그리고 용정 환경 보호도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그 기업이에요. 두 기업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비달 환경 보호와 용정 환경 보호가 과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처리 산업의 경쟁 구도가 이제 과점화가 되어서 이제 비달 환경 보호와 비슷한 이제 용정 환경 보호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비달 환경 보호는 국유 기업 그리고 용정 환경 보호는 민영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 비달 환경 보호는 정부의 지원 하에 정부가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던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이제 정부의 지원 하에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의 반면에 용정 환경 보호는 그 후발주자이지만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사 모두 그 집진 설비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비달 환경 보호는 화력 발전용 집진 설비에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용정 환경 보호는 화력 발전, 철강, 시멘트, 화학 등 다양한 전방 산업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달 환경 보호는 그 밖에도 이제 그 집진 설비가 아니라 이제 약간 종합적인 그런 환경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용정 환경 보호 역시 그런 수 재처리 같은 그런 데에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달 환경 보호와 용정 환경 보호가 지금까지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 처리 산업에서 그 경쟁 관계였다면은 앞으로는 그냥 그 환경 업 자체에서 이제 경쟁 구도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 용종환경 보호는 중국 내에서 집진기 생산량 기준으로 1등이고 오늘 또 주인공인 비달 환경 보호는 초대형 전지 집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의 타이틀을 또 1등으로 가지고 있는 이 두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중국의 이 환경 보호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 중장기적으로 이 뭐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 그 산업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는 보니까 지금 9월 저점에서 또 많이 올랐네요. 지금
2배 이상 지금 오른 상태고 11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다시 랠리가 좀 펼쳐질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6월 고점까지의 이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저는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 이유가 이제 비달 환경 보호는 우호적인 정부 정책 그리고 국유 기업의 개혁안으로 그 자본력이 강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 영역이 확대가 예상이 됨에 따라 저는 반등이 다시 한번 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은 2015년 1월 1일 중국 정부는 신환경보호법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환경 관한 법안이 시행이 되었고 3월 3일 양회에서도 환경 보호는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대기오염 때문에 연일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환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2017년까지 1.7조 위안의 하나로 약 3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그런 환경 보호에 그리고 환경 정화에 좀 힘쓰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달 환경 보호의 주요 사업인 타랑, 탈질, 집진 설비 등의 대기오염 처리 서비스 그리고 설비 제조업 시장이 2012년 대기오염 방지 12.5 계획 그리고 2015년 신환경보호법 시행에 따른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처리 설비 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819억 위안에서 2017년까지 940억 위안으로 추가적으로 꾸준히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커지는 산업에 속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2014년 1월 거화그룹을 대상으로 지분 배정 발행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화그룹은 고체 폐기물 처리 사업 전문 기업으로 산하의 환경보호 산업 부분을 비달 환경보호로 이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비달 환경보호는 대기뿐만 아니라 이제 수처리나 아니면 고체 폐기물까지 모두 이제 하는 하나의 그냥 종합적인 환경 관련 기업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청태 기업을 통해 오폐수 산업 폐기물 시장의 점유율을 20%까지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며 연간 3천만 위안의 순이익 기여가 예상됨에 따라 비달 환경 보호의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화력 발전용 집진 설비 위주의 사업에서 종합 환경 설비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업체로 성장하는 관점에서 타사 대비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지금 딱 투자 적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T레이더상은 구름 구간이지만 안개 구간이지만 최근에 거래량 상승과 그리고 좋은 일봉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저는 이제 올라가는 초보입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트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도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차트상으로도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18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30위안, 손절가는 16위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차이나 오늘의 기업은 중국 환경산업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비달 환경 보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홍성진 주인과 함께 했고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